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 내어줘서 오늘 본회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둔정면 체육회 이종만 회장님과 이승재 대석훈 대대성 안옥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상무면에서 오신 김연숙님도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덥지근한 여름이 물러나고 어느덧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 시기에 여러분 모습을 보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진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시고 챙기시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농업, 어업, 문화예술, 관광 관련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정책 선진화와 및 지속 가능한 선발전을 위한 선전지를 근황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20일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 용남면과 거제시 상농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사업으로서 개통 시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이고 물류, 산업, 관광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일준 국회의원님, 병강용 시장님, 그리고 거제시와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8년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와 연대하여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통영시민과 고성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고현항 미립지 일원에서 제31회 거제 시민날래 행사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자긍심과 예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와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거제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양자원 그리고 굳건한 의지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온 위대한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오늘의 거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거제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을 즐기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거제가 세계 속의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관부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현황과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솔한 답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생활 속 불평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정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의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26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립세출 예산안 등 21건이 접수되어 총 35건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3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해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사항은 재적의원 16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에 따라 이미숙 의원, 안석봉 의원, 양태석 의원, 박명옥 의원, 조대용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방청객님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변강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 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기후위기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고 시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 교통 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 환경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학생 등 교통 취약 계층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행 인프라입니다. 내낭방, 온열 의자, 공공 와이파이, 실시간 버스 안내,
지능형 CCTV, 비상벨 등을 갖추어 기후 대피소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대응, 시민 쉼터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방문한 충남 서산시는 이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공조 시스템과 공기 정화 기능이 가동되고 실시간 도착 정보와 긴급 사항에 대비한 AED까지 갖추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주동, 용소, 정류장 한 곳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뿐 시민 만족도와 수요에 비해 혜택을 누리는 시민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승강장은 여전히 전통적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통영시는 이미 12곳의 스마트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 대기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내버스 무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교통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에 수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차 간격이 길어 경로당이나 마을 해관에서 머물다 버스 시간에 맞춰 나오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대책입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확대된다면 교통복지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편의 증진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서산, 태안, 당진 등은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하였고 경남의 밀양시와 진주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응모하여 국비와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주요 노선과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이 우리 시 교통복지와 시민 편의 정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인구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 맞춤형 시설 확충은 교통약자와 시민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단순한 버스 대기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 안전망이자 기후 대피소입니다. 또한 교통복지와 범죄 예방,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편의 정진까지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거제 전역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확산된다면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은 꼭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 투자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초와 정장무면 옥포1, 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거제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무려 20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소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는 인구 2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지난 2005년 대정통영고속도로 개통 이후 우리 거제시와 통영시 그리고 경남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이 사업은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간절한 염원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며 가능성을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백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부처를 수차례 찾아가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또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의 공동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양대조선인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정부 건의서 제출 등 다방면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번에 여타를 통과한 사업은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총 길이 20.9km 구간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제 통영 고속도로 여타 통과는 거제시의 도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물류와 산업, 관광 전반에 걸쳐 동남권 발전을 선도할 국가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이 소중한 성과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남부내륙철도와 거가대교, 국가지원 지방도망의 연계 속에서 종합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 산업과 항만, 관광지까지 아우르는 강력경제권 형성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 문제나 토지 보상, 교통대책과 같은 세부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은 거제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관문이자 조선해양산업 재도약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과가 중앙정부의 국정기조와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우리 거제시 행정은 의회 그리고 시민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성과를 함께 기뻐하며 우리 거제가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본의원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제 통영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반가운 둔동면 기관 단체장님들 오셨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이 5분을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과 지역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양태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둔덕면 하둔리 661번지 이런 매립지에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거지 체육 인프라의 불균형과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건의합니다. 파크 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정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주간의 정기적인 파크 골프 참여가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파크 골프를 헬스케어 여가 활동으로 인식한 어른들의 정치적 건강과 심리적 행복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파크 골프는 가족 단위와 세대 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세대 통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크 골프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매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체육회장기 등 큰 규모의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도 단위 대회까지 포함하면 매달 대규모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대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찾아와 수주일간 머물며 숙박, 식당 등을 이용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파크 골프의 흐름은 교육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파크 골프부가 창단되었으며 특히 대전대학교와 영진전문대학교에서는 관련 학교를 신설해 학생 유입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체육을 넘어 폐교육에 놓인 대학들까지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고 대학 교육 과정까지 편입되고 있는 현실은 파크 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가 새로운 뒤바퀴를 맞고 있지만 거제시는 아직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은 물론 전국대회 유치가 체류형 관광이 통한 경제적 활성화마저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거제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공식 클럽만 30여 개, 회원수는 2,700명 넘어섰지만 현재 거제시가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거제 스포츠파크 36홀, 하청 스포츠타운 13홀, 능포 수변공원 12홀 등 모두가 임시적 시설에 불과합니다. 정규 18홀 이상의 규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중견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포동의 18홀, 동부면의 4홀 규모의 공공파크장이 새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능포동의 경우 당초 27홀에서 18홀로 축소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 확충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결국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시민 수천 명이 여전히 인근 고성이나 창원 등지로 단체 이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교통, 숙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매년 수억 원대의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필요한 지출 부담이 발생되고 동시에 정작 지역에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복지, 생활체육, 교회 자체를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임시 방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기 코스를 넘어 36홀 국제규격 파크 골프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2030년 도민체전 개최에 발맞추어 추진해 개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둔정민 하돈이 이런 매립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도 뛰어나 전국대회 유치형시설로 최적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경기장 규모뿐 아니라 선수 대기실, 시민 편의시설, 연습장 등 부대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함께 설치한다면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고 선수들이 훈련 공간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체육을 넘어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복대로 또한 소비 공모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면 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국에 전국에 걸맞는 대표를 할 수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곳이 전국 예, 다른 세상 분쟁면 또는 이런 대립품의 전국 대회 확보 골세로 세계는 건강과 여가를 지역에는 활력을 제시에는 새로운 조약의 기회를 그것이야말로 저희의 답하는 길이며 제시를 체육, 관광, 복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갈 박사님 해주실 거죠? 됩니다.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병강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숨겨진 보물인 능포동 장승반도 팽나무 군락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거제 장승반도 팽나무 분포지 생태적 해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능포동 장승반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팽나무 군락지가 자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청문을 진행하고 국내 다른 팽나무 숲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팽나무의 생육 환경과 분포 특성, 주변 식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군락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장승반도에서 가슴 높이 둘레가 150cm가 넘는 팽나무가 126그루나 발견되었는데 그중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체는 83그루에 달했습니다. 또한 둘레 300cm 이상으로 보수 지정이 가능한 개체도 16그루나 확인되어 팽나무 숲의 충분한 보존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숲이 국내 최대 규모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제주 명월리 팽나무 숲보다 면적과 개체 수가 월등히 많고 보수급 개체가 산지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이 숲의 팽나무 중 단 한 그루도 보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유지와 겹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무단 훼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팽나무 군락지에서 조금 떨어진 능포 롯데캐슬 단지 안에는 아버지 나무라 불리는 보수가 있는데 오랜 기간 방치되어 풀이 무성하고 가지를 받치는 받침대도 모두 녹슬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 지정 이후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가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보수 또는 보호지역 지정 등
보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번 연구가 소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만큼 시 차원의 추가 조사를 통해 보존구역을 확정하고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보호수 지정 및 보호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시 차원의 용역을 통해 팽나무 군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과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관광 자원화가 필요합니다. 팽나무 숲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양지암 조각공원과 장미공원 그리고 남파랑길과 서면성길 등과 이어지도록 생태 탐방 코스로 조성한다면 차별화된 문화 생태 체험의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적 탐방로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숲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친환경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숲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화재는 늘 멀리 두고 거룩하게 존경하는 것보다 가까이 두고 사용해야 보존이 잘 된다. 능포동 팽나무 군락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 숲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과 관심 속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며 함께 가치를 지켜나갈 때 팽나무 숲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주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직면한 산업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특히 골프 리조트 중심 관광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치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단일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우리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조선업의 불황이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로 수많은 일자리와 상권이 무너지며 우리 시가 얼마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지 않고서는 거제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조선업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 거제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해양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골프 리조트 중심 관광 산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된 골프 리조트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둔덕면에서 추진되던 나폴리 거제 골프 앤 리조트는 자금 조달 문제와 사업자 변경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고 거제 남부관광단지대 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이
시작도 전에 수년씩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악순환은 투자자들에게 거제의 불확실성을 각인시키며 새로운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골프 리조트를 단순히 민간이 추진하다 멈추는 불완전한 사업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 환경 조성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즉, 민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골프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및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제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골프 리조트 조성과 연계된 종합개발 사업을 선행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행정의 일관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시가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민간 자본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속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높이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이나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기획과 사업 관리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 공기업, 중앙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거제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전국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골프 리조트 조성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거제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기반입니다. 골프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복합 관광단지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과 활성화시키며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제 미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병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골프 리조트 조성 사업을 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상급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의 임시회의 시작일과 종료일, 본회의 개일시 등 한 회기 동안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전체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7일 김선민 외 3명 의원께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어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어제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9월 7일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선민 의원 반대 토론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서 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회의 자료하고 제가 낸 수정안 같이 보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내용은 9일, 10일 양일간의 조례 심사를 하고 그 다음 날 11일 목요일 날에 본회의를 다시 개회해서 조례안을 먼저 본심사 의결을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각 상임위에 회부된 부의안건이 32건인 점을 감안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본심사 의결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올라온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긴급하게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안은 원래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의사일정 기본안대로 다시 돌리는 내용이며 9월 10일 양일간의 조례 각 상임위 심사를 하고 또 나머지 일정 준수한 후에 우리 폐회날 9월 19일 마지막 날에 다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 최종 본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민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님,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 사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님들하고 의사일정 변경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좀 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는 말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미리 사전에 회의 자료가 공유가 되고 검토할 시간도 다 됐단 말인가요? 그게 이제 뭐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예. 저는 충분히 사실 저희들이 9월 1일 날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네. 소집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두 분이 그 국회 교육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가 6명인데 4명이면 정족수는 됩니다. 운영위를 열 수 있는 의결 정족수도 되기 때문에 4명이서 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이제 의사 일정 변경을 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9월 4일로 회의를 연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임시회 그 개최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9월 1일 하는 게 맞는데 마지노선인 9월 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오늘도 아시다시피 의회 운영위원회 6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이기 때문에 사실 3대 3이면 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해야 된다고 해서 연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구에 연수 갔을 때 그 두 분 의원들이 교육을 가시니 다 참여하는 9월 4일로 변경을 했고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고 한다. 16일이 휴회인데 휴회를 없애고 조례가 우리가 9월 9일, 9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1일을 본회의를 하나 넣어서 우리가 거의 약 한 30개가 되는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시키기 위한 11일 본회의를 하나 넣고 휴회를 없애는 걸로 일정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6일 날 나 무슨 위원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무슨 뭐 갑작스럽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회 운영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보니까 그 운영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네. 미리 인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주관적일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네.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위원들이 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의안 건 자료는 언제 배부했습니까? 부의안 건 자료를 이제 우리가 의회 보통 운영위에서 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오는 거죠.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면은 네. 소집 공고를 하고 네. 그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에 준해서 네. 우리 폐회 중일 때도 유일하게 폐회 중일 때 소집되는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안건도 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각 운영위원들이 회의 당일 날에 그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일 날에 회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받아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부의 안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 그 부의 안건 내용들이 내용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연초에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되는 내용들이라면은 미리 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달 바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안이 세부적인 변경안이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절차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미리 이 의사일정이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 변경은 의회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까지도 해왔고 우리가 그 그렇죠. 전에도 네,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전에도 뭐 의사일정 변경이 간혹 있었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도록 이제 진행이 되었고, 다만 이제 조례에 좀 민감한 조례가 있다 보니 이제 뭐 자, 위원장님, 네. 이때까지 의사일정 변경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네. 이때까지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표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운영위원 맡고 나서는 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표결까지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예민한 회의 안건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민한 회의 네. 안건이라도 보통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변경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구두간에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 다 알게 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결까지 가는 의사일정 변경 아닌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자료들도 배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침 또 우리 그날에도 저도 이제 전반기 때 의회 운영위원장을 했지만 네.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먼저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당 간에 저희가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니까 양당 간에 불가피한 사항들을 조금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의사일정 내용들은 충분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본인 생각이신 거죠? 본인 생각이 아니고 그날의 일정에 부위원장하고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중 운영위원회 당시에 질의한 의원님들의 내용을 보면은 네.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아까 예.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부위원장과 충분히 일의를 해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한다고 충분히 부위원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예. 그날에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그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것까지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운영위원회 한 내용을 보니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세부적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9월 4일 11시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있던 걸 저녁 7시 반에 했지 않습니까? 당의 급한 일로 의회 운영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 않을 판이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 공개하셔도 정수수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원들은 그 위원장과 의회 일정이 먼저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 11시까지 회의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운영위원회 할 때 민주당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정적수를 어기진 않았죠. 충분하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조금 일정을 바꿔줘야 될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회의를 못할 정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은 드린 거고, 저도 충분히 몇 번 저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전화도 드렸습니다. 자, 9월 4일 날 11시 오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인데 그 전날 5시인가 다들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그래서 의원들의 긴급한- 활동입니까?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 저뿐만 긴급한 아니고, 일은 예, 공사구분 저뿐만 아니고, 하셔야죠. 저뿐만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도 상임입니다. 이미 공지를 했고 그러면 그래서 회의가 옛날에 열릴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하고 나머지 이탈했던 분들이 내용까지 제가 올라가셔야죠.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늘 언제나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저희들 제가 회의, 옛날에 이탈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가 안 그래서 열린 저희가 적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인정하고 그래서 회의가 안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회의는 개최됐죠. 그런데 그렇게는 방금 전에 해야죠. 말씀하신 공과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회 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열리도록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급한 정당 활동일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서 자 그러면 위원장께서도 7시 반에 마무리해 개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3명 중에 2분이 가시고 한 분으로 남아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그 갑작스러운 지시사항을 사실은 안 지킬 알겠습니다. 수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는 예. 뭐 이제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왜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바꿔야만 했습니까? 아, 예,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예. 사실 뭐랄까 우리가 사실 이번 조례에 뭐 한 약 30개가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9일 날 폐회 때 본회의 이제 조례를 통과시키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생 소비 쿠폰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2차가 9월 22일부터 10월 아마 뭐 한 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집행부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확인을 해보니 그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그 진행하는 데만 해도 빠듯하게 한 3주에서 한 5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의 이제 담당 이제 그 과장님의 입장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 정부 민생 소비 쿠폰을 줄 때 그 인력이 지금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만 이제 채용해서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면동에 그 인력이 있을 때 함께 지급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한 4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끝나고 후회하면 다시 그 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이렇게 한 뭐 적게는 4억 뭐 이렇게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데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조금 그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예산을 한 4억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16일 날 휴회가 있고 우리 그 회기 일정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본회의를 중간에 넣어서 긴급한 조례라든지 긴급한 예산은 미리 이제 통과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면 다행히 16일 날 휴회가 있기 때문에 휴회를 없애고 11일 날 본회의를 하나 넣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런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 예산을 한 5억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의사일정 바꾼 거네요. 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있는 9대 동안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 말씀대로라면은 기획예산실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이제 얘기가 있었겠네요. 방금 그런 인력 절감을 위해서. 뭐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럼 기획예산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제가 지역경제과를 네.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예산안도 수정안이 올라올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의사 일정 변경을 진행한 거네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된다면 그 후속 그러니까 두 개를 준비를 하겠죠. 된다면 수정안을 준비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존 추경안으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하시려고요. 예. 김영규 위원님. 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부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서 네. 통과를 전제로 의회의 전차 통과 전제하지 일정을 않았습니다. 급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통과 전제하지 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도 국가에서 소비 쿠폰 얘기가 있죠. 그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절차와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 합니다.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셔야죠. 현재 부의안건 2025년 제2의 추가경적 세입 세출안 책자 안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례 통과 후에 여기 의원들이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제2의 추경에 갑자기 예비 심사로 추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일정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 수정안은 아직 없지요. 그 없는데 예. 그 일정을 굳이 거기까지 그날 우리 예결위가 아니고 예비 심사하기 전날로 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통과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실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통과가 결과를? 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해야 충분한 되지 심사는 않습니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오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 제가 올리는 게 아니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도가 다 파악되는 일정에서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 그날에 급하게 내려와서 만약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었더라면 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 와서 저희한테 이제 그 내용을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대구에서는 말씀하셨고 수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는 그날 당일날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대구에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두적인 내용이고 구두적인 내용에 아니, 전체 일정에 구두는 대한 얘기가 전체 아닙니까? 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전체 일정을 전체 말씀드렸지 일정의 않습니까? 표에 대해서 인지가 된 거는 운영위원회 바로 그 시간에 보여주셨지 제가 분명히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그 전에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미리 지금 우리가 정회가 되었고 오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니 아니, 그 의원님, 내용에 대한 제가 거를 이걸 저희가 저희한테 그냥 그런 톡이든 의도를 어디든 했다면 9월 1일에 운영회를 보여주셨다면 했죠. 이런 오해를 안 두 분이 안 했겠죠. 계실 때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두 분이 안 계실 때 운영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다른 질의 네. 있습니까? 예, 네네. 정명 의원님. 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영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회 연수를 갔다 왔는데 부의안건 내용 자료를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고 그날 보면서 구두로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 부의안건 내용이 없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조례 통과도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해가지고 이런 예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책에? 아니 결산서는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올라올 수 있겠죠. 아니 마음대로 이러시면 안 되죠. 아, 그리고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니 부위원장님한테 말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니 원래 그럼 위원회가 부위원장과 바로 있습니까? 의논해서 하게 위원들이 되어 왜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위원회에서 보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는데 245억 아니 원이라는 본인의 의도대로 안 그 됐다고 큰- 이렇게 하시면 안 큰 되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예산으로 심도 깊게 논의도 하지 예산 않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좀. 아니 위원장님 그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니, 부의안건에 독단적으로 대한 한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아니 할수 그 없습니다. 좀 그 대화를 이상 좀 합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화를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독단적으로 유튜브 한게 보세요. 아닙니다. 우리 정의하고 싸우는 저녁 인정 안 7시 나옵니까?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가자. 질문할 게 있어. 누가 먼저 했는고 동시에 예, 양태석 의원님 간단히 메모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국회에 갔다 오면서 그 다음 날 김영교 의원께서 저희한테 방에 찾아와서 이제 이런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왜 이걸 바꿨지 하면서 내가 이제 화를 냈어요. 왜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뭐 상임위 그 운영위원회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의원들께도 왜 이 내용을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막 바꿨나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나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바꿨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날 바로 그 얘기 김 의원인데 바로 저는 성격이 뭐 뒤로 돌아가 이야기하는 게 성격이 아니라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운영위원분들은 그럼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의견이 다른 것을 합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모든 안건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겠죠. 협의를 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예. 않습니다. 근데 합의라는 게 원래 잘 안 우리 됩니다. 합의로 뭐 결정하진 않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도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그래 우리 그 대구까지 갔을 때도 설명을 하셨다 하니까 저는 뭐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 운영위원장 아닙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예, 운영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네네. 방금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듣고 유추를 해보면 의사일정 변경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시 11일 날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이해됩니다. 부시장 들으실 때도 맞습니까? 이 진행을 한다 이까지는 제가 정확히 하기에는 인지가 좀 안 되어 있고요. 대신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마 상임위가 일리기 전까지 흔히 말해서 예산 규정상의 수정 예산이라는 게 가능하도록은 돼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관련 규정상의 지방재정법 상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오늘 예산안 보고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의회 운영위원장의 이제 계획대로라면 9월 11일 날 민생회복지원금을 관한 조례가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이에 추경 예산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전날 조례 심의 의결하고 12일 날 추경 예산안 수정안 제출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까지는 저도 뭐 의회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한 적이 없어서 절차라든지 규정 이런 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시민들 세금을 쌈짓돈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지금 집행부 처사라고 나서 보여집니다. 이게 뭡니까? 돈을 또 이야기 듣기로는 220억인가 넘는 돈을 계획하고 있다던데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부시장님, 모든 예산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난 이후에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단서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제 시민들의 세금 220억 원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고민이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일단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고 뭐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깊은 뭐 답변은 안 되시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 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기획실장님. 네. 물론 이걸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겠죠? 수정 예산안 계획에 대해서요. 일단 저희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2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 예산도 검토는 했습니다. 자체적 그 기획실에서만 생각했습니까? 아니 부서랑 협의해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수정 예산안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 중기지방 저희들이 우선 제일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경상적 사업은 뭐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투심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안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억 이상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경상적 사업을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치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추경에 먼저 편성하고 중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든 이제 1년치 뭐 5년치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심을 먼저 받고 중기에 반영하도록 조건부가 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그 방금 설명은 부서 집행부 편의주의 생각입니다. 220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 쌈짓 돈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역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뭘 지금 그 국가 정부 소비 쿠폰 풀었으면 지금 지역 경제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회의 기간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더 이상 의장님. 질의에 윤구원 의원님. 기획실장한테 한번 묻게. 네, 기획실장님. 네. 실장님. 네.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우리 거제시에 좀 이슈가 돼 있죠. 아무래도 지난 5월 달부터 아무래도 거의 맞잖아요. 지난 그 조례가 이제 부의되면서 예. 자,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 220억인가 40억이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알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답하세요. 간담회 부서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를 한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 이야기했듯이 돈이 1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이게 이미 ben강용 시장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주지 말고는 찬반이 막 토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돈을 주고 싶길래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2년 말이나 주면 안 돼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래도 되잖아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고하면 안 돼요.
왜 회기 동안 해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 최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차 민생회복 쿠폰과 함께 지원을 하면은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자, 220억은 안 아까고 5억은 아까워요.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뭐 다시 또 뭐 10월이나 11월 재방문해서 또 수령하는 것보다는 민생회복 쿠폰 지급 받을 때 함께 지급 받는 방법이 더 시민들한테도 더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장님, 네. 그거는 실장님 생각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거제시 재정적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배 후손들을 위해서도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을 조례 끝나자마자 다시 수정을 해갖고 준다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생각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상 조례가 통과됐다 해도 한 타임을 놓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행정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쓸 때 간담회 하지 마세요. 멋대로 넣으세요. 어떻게 돈을 220억이나 쓰면서 간담회 하면 안 하고 최고 처음에 20만 원 줄 때는 470억 아닙니까? 간담회 하면 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거제시가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윤 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 가시죠. 네. 잠깐. 그럼 어제 예산과장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가피한 경우라 이야기했는데 그럼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유는 조사를 안 했지만 18개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이 되나 이걸 내가 질문드렸는데.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기를 수립할 기준 당시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중기에 반영하고 이제 추경 편성하고 이후에 중기에 반응한다는 그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절차적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생회복 우리가 지원금을 지금 이번에 240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이 운영 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저희가 집행부에서 문제 없게 실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폐기 결정의 건까지 표현할 정도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이번 의사일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안은 예비심사와 본심사가 지니는 각각의 기능에 대한 기본을 무너뜨리고 우리 의회를 겨우 절차의 들러리로 세우는 수준 정도의 졸속 의사일정 변경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각각 19건,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본심사 의결을 강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듯한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내용과 그 결과를 의원 전원이 숙지 검토한 후 본심사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합니다. 의원 각자가 안건의 쟁점, 예산, 법리, 현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숙지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표결해야 합니다. 이틀 예비 심사 후 바로 그 다음 날 일괄 처리는 의결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건 수만 보더라도 무려 32건에 달하는데 예비 심사 후 바로 그 다음 날 사실상 본심사를 연달아 진행하는 것은 본회의의 심사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 역사상 이 정도 졸속 처리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졸속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가 소관,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내부 운영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에 따른 회의 규칙이 존재하며 그 취지에서도 충분한 예비 심사와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과 같이 예비 심사와 본심사 사이의 간격을 사실상 없애버린다면 본회의에서의 심사는 요식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심의 의결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법은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사 일정을 졸속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성급한 처리 시도가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졸속 의사일정 변경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거제시 집행부 수장의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기 위해 의사일정까지 무리하게 손대는 것이라면 이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의회의 독립성과 심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판이 완벽하게 깔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의회가 그 판에 도장만 찍어준다면 된다는 식의 졸속 의사일정 변경 아니라면 이는 곧 우리 의회가 최악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며 역대 없었던 불순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독립적 기능을 사실상 완벽하게 거제시 집행부의 하위 기관으로 종속시키는 모독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올라온 의사일정 변경안을 반대하며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한 바 제가 수정 발의한 의사일정 내용, 즉 우리 의회가 최초 계획했던 대로의 의사일정에 대해 그 원안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포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포일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빈 의원이 발의하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포결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의 표결 없이 이것으로 포결 결과가 확정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회기 결정의 건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포결을 하게 됩니다. 포결 시간은 1분이고 어석에 붙어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포결을 선포하면 먼저 어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든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서 투표하면 되겠습니다.
포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57의 거제시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제시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포결을 선포합니다. 일분대 투표 시간이 종료되므로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적위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257의 거제시의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회기 결정의 건 원안에 대하여 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57의 거제시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 원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포결을 선포합니다. 예, 등록 버튼이 항색 등이 깜빡이면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의원 16명 중 찬석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결이고. 부결. 그럼 어찌해야 되나? 밑에.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이 전체 의사 일정을 새로이 다시 작성하여 의회 운영회의 내에 협의하는 절차를 다시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